예전에는 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근육이 당연히 지켜질 거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30년간 노년 영양과 단백질 흡수율을 연구해온 박사 김현우입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소고기도 챙겨 드시고 달걀도 매일 드시는데 왜 이렇게 힘이 없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걸을 때 다리가 후들거리고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아침에 일어날 때 온몸이 무겁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분명히 고기는 충분히 드시는데 왜 이런 증상이 계속되는 걸까요?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단백질은 양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문제는 바로 흡수율이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고기를 드셔도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면 그냥 빠져나갈 뿐이에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이 떨어지고 위산 분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을 먹어도 실제로 근육으로 가는 양은 훨씬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답이 바로 새우, 렌틸콩, 들깨가루입니다. 이 세 가지는 정말 단순해 보이지만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새우는 소화율이 굉장히 높아서 드신 만큼 거의 다 흡수가 됩니다. 렌틸콩은 식물성 단백질인데도 고기 못지않은 아미노산 구성을 가지고 있고요. 들깨가루는 단백질 흡수를 돕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근육뿐 아니라 혈관과 뇌까지 함께 지켜줍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 세 가지가 왜 그렇게 효과적인지 그리고 어떤 조합으로 드셔야 효과가 2배, 3배로 올라가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완전히 달랐다는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 이야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박영호 72세 어르신이셨는데요. 이분은 정말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달걀 2개를 드시고 점심에는 꼭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챙겨 드셨습니다. 주변에서 단백질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정말 열심히 챙겨 드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자꾸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거였습니다. 집 앞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려서 난간을 꼭 잡아야 했대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셨는데 점점 심해지니까 걱정이 되셨던 거죠.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아보셨는데 특별한 병은 없다고 하더래요. 혈액 검사도 정상이고 뼈도 괜찮다고 하니까 더 답답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르신께 여쭤봤습니다. 고기는 어떻게 드시냐고요? 그랬더니 대부분 구워서 드시거나 국에 넣어서 푹 삶아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알았습니다. 고기를 충분히 드시는 건 맞는데 흡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나이가 들면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효소도 부족해지니까 고기를 드셔도 그냥 배만 부르고 정작 근육으로 가는 단백질은 부족했던 겁니다. 그때 제가 어르신께 새우와 렌틸콩, 들깨가루를 식단에 조금씩 추가해 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새우는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이고 렌틸콩은 밥에 섞어 드시면 되니까 부담 없고 들깨가루는 우유에 타서 드시면 간단하다고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반신반의 하셨는데 일단 한번 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르신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부터 달랐어요. 계단을 오를 때 확실히 한결 가볍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게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침대에서 일어날 때도 한참 걸렸는데 이제는 한 번에 일어날 수 있고 걸을 때도 다리가 튼튼하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전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근육을 다시 살리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는지 완전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을 놓치시면 정말 아까우실 거예요. 그 한 가지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근육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근육을 지켜주는 단백질의 비밀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건 새우입니다. 새우를 바다의 붉은 보석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새우는 지방이 거의 없으면서도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100g당 단백질이 20g 이상 들어있는데 더 중요한 건 이 단백질이 소화가 정말 잘 된다는 겁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새우 단백질은 소화율이 90% 이상으로 보고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새우를 100g 드시면 그 안에 들어있는 단백질 20g 중에서 18g 이상이 실제로 우리 몸에 흡수된다는 거예요. 소고기나 돼지고기는 소화율이 70%에서 80% 정도니까 새우가 훨씬 효율적인 거죠. 제가 만난 김철수 70세 어르신은 딸분이 준비해준 마늘 새우볶음을 한 달간 꾸준히 드셨어요. 일주일에 3번 정도 저녁 반찬으로 드신 건데 한 달 뒤에 예전보다 기운이 확실히 붙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고 산책을 나가도 전처럼 쉽게 지치지 않더래요. 그럼 새우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말린 새우를 나물과 함께 볶아 드시거나 새우로 계란찜을 만들어 드시면 부드럽게 조리돼서 흡수가 더 잘 됩니다. 특히 계란찜은 계란 단백질과 새우 단백질이 함께 들어가서 효과가 배가 돼요. 이때 중요한 건 튀김은 절대 피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고온의 기름에 튀기면 단백질 구조가 변형되고 영양 성분이 많이 파괴되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새우를 평소에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튀김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오늘부터는 볶거나 찌는 방식으로 바꿔보세요. 그것만으로도 흡수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두 번째는 렌틸콩입니다. 렌틸콩은 완벽에 가까운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100g당 단백질이 23g이나 들어있고 필수 아미노산이 고루 들어있어서 고기 못지 않습니다.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건 우리 몸에서 만들 수 없어서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아미노산을 말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식물성 식품은 필수 아미노산이 한두 가지씩 부족한데 렌틸콩은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고기를 못 드시는 분들이나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한테 렌틸콩이 정말 좋습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렌틸콩을 쌀과 함께 먹을 때 혈당 상승을 20%나 낮췄다는 결과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렌틸콩이 단백질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는 거죠. 당뇨가 있거나 혈당이 걱정되는 분들한테 정말 좋은 식품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이은자 68세 어르신은 당뇨 전 단계 판정을 받으셨어요. 공복 혈당이 110 정도 나와서 관리를 시작해야 하는 시점이었죠. 그래서 제가 렌틸콩을 밥에 섞어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현미와 렌틸콩을 반반 섞어서 밥을 지어 드신 거예요. 그렇게 3달 정도 드셨더니 공복 혈당이 95까지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예전에는 밥만 먹으면 금방 배가 고팠는데 렌틸콩을 섞은 밥을 드시니까 포만감이 오래가고 힘도 더 나더래요.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니까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된 거죠. 렌틸콩은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밥 지을 때 섞는 겁니다. 현미와 렌틸콩을 1:1 비율로 섞어서 밥을 지으면 단백질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현미에 부족한 아미노산을 렌틸콩이 채워주고 렌틸콩에 부족한 아미노산을 현미가 채워주니까 완전체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설탕이나 간장으로 달고 짜게 조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렌틸콩 자체가 건강에 좋아도 설탕을 많이 넣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소금을 많이 넣으면 혈압에 안 좋거든요. 그냥 밥에 섞거나 샐러드에 넣어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혹시 밥 지을 때 콩을 함께 넣어본 적 있으신가요? 콩밥은 많이 드셔봤어도 렌틸콩은 처음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렌틸콩은 다른 콩들과 달리 불리지 않아도 되고 밥 짓는 시간도 똑같아서 정말 편합니다. 세 번째는 들깨가루입니다. 들깨가루는 근육과 뇌까지 지켜주는 오메가3의 보고예요. 들깨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식물성 오메가3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오메가3는 염증을 낮추고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염증이 줄어들면 관절도 편해지고 혈관이 깨끗해지면 혈액순환이 잘 돼서 근육에도 영양이 잘 전달됩니다. 한국식품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들깨 오메가3가 혈중 지질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준다는 거죠. 혈관이 깨끗해지면 산소와 영양분이 몸 구석구석까지 잘 전달되니까 근육도 덩달아 건강해집니다. 제가 만난 최순자 74세 어르신은 무릎 통증 때문에 걷기가 정말 힘드셨어요. 계단은 거의 포기 상태였고 평지를 걸어도 무릎이 시큰거려서 오래 걷지 못하셨죠. 병원에서는 퇴행성 관절염 초기라고 했는데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들깨 라떼를 꾸준히 드셔보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껍질을 벗긴 커피 들깨가루를 따뜻한 우유에 타서 아침마다 한 잔씩 드신 거예요. 2달 정도 지났을 때 어르신이 놀라워 하시더라고요. 무릎 통증이 확실히 완화되고 산책이 가능해졌다고요. 예전에는 10분만 걸어도 무릎이 아팠는데 이제는 30분도 거뜬하다고 하셨어요. 들깨가루는 어떻게 드시면 흡수율이 가장 높을까요? 오메가3는 지용성이라서 지방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우유나 두유에 타서 드시는 게 제일 좋아요. 껍질을 벗긴 커피 들깨가루를 따뜻한 우유 한 컵에 한 스푼 타서 아침에 드시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들깨가루를 드신 후 바로 커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커피의 카페인이 오메가3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들깨 라떼를 드시고 최소 1시간은 간격을 두고 커피를 드시는 게 좋아요. 혹시 들깨가루를 평소에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가요? 나물 무칠 때만 쓰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들깨 라떼로 드시면 훨씬 간편하고 흡수율도 높습니다. 요거트에 섞어 드셔도 좋고요. 자, 이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합해야 효과가 2배, 3배로 올라가는지 확장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궁합은 새우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의 비타민C가 새우 단백질과 칼슘 흡수를 돕습니다. 새우에는 칼슘도 풍부한데 비타민C가 있어야 칼슘이 뼈로 제대로 전달돼요. 그래서 새우와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면 단백질뿐 아니라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거죠. 이때 조리법이 정말 중요합니다. 튀김이 아닌 살짝 볶는 방식으로 조리해야 영양 성분이 유지돼요. 새우와 브로콜리를 마늘과 올리브유에 살짝 볶아 드세요. 마늘의 알리신 성분이 혈액순환을 돕고 올리브유의 건강한 지방이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높여줍니다. 강불에서 빠르게 볶으면 브로콜리가 아삭하게 익으면서 영양소 파괴도 최소화됩니다. 혹시 오늘 저녁 반찬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마트에서 냉동새우와 브로콜리만 사오시면 정말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10분이면 충분해요. 두 번째 궁합은 렌틸콩과 현미입니다. 아까 챕터 3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렌틸콩에는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은 부족합니다. 반대로 현미에는 메티오닌이 풍부하고 라이신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서로 부족한 아미노산을 채워줘서 완전체 단백질이 되는 겁니다. 이걸 영양학에서는 단백질 상호보완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단순히 렌틸콩만 먹을 때보다 현미와 함께 먹을 때 단백질 이용률이 30% 이상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서 활용하는 단백질이 훨씬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밥 지을 때 흰쌀보다는 현미를 섞는 게 훨씬 좋습니다. 흰쌀은 도정 과정에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다 빠져나가는데 현미는 그대로 살아 있거든요. 렌틸콩과 현미를 1:1 비율로 섞어서 밥을 지으세요. 물은 평소보다 조금 더 넣으시고 30분 정도 불린 후에 밥을 지으면 훨씬 부드럽게 익습니다. 집에서 현미밥 자주 드시나요? 처음 드시는 분들은 소화가 안 된다고 걱정하시는데 렌틸콩과 함께 먹으면 식이섬유와 단백질이 소화를 도와서 오히려 속이 편하다는 분들이 많아요. 세 번째 궁합은 들깨가루와 우유 또는 요거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메가3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지방과 함께 먹어야 흡수율이 올라갑니다. 우유에는 적당량의 지방이 들어있어서 들깨의 오메가3를 몸속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해줘요. 게다가 우유의 칼슘과 들깨의 마그네슘이 만나면 뼈 건강에도 시너지가 생깁니다. 요거트도 정말 좋은 조합이에요. 요거트에는 유산균이 살아있어서 장 건강을 돕고 장이 건강해야 영양소 흡수도 잘 되거든요. 플레인 요거트에 들깨가루 한 스푼 넣고 꿀 조금 넣어서 드시면 간식으로도 훌륭하고 영양도 완벽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커피와 함께 먹지 말고 최소 1시간은 간격을 두세요. 아침에 들깨 라떼 드시고 9시쯤 커피 드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를 먼저 드시고 싶으시면 커피 드신 후 1시간 뒤에 들깨 라떼를 드세요. 혹시 아침에 들깨 라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실래요? 정말 간편하고 몸에도 좋으니까 한 번만 시도해 보세요. 일주일만 드셔도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는 식후 20분 걷기입니다.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으로 합성되지 않아요. 단백질이 근육으로 합성되려면 운동 신호가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헬스장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 필요는 없어요. 식사 후 가볍게 20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식후에 걷는 게 왜 중요하냐면 식사 직후에 혈당이 올라가는데 이때 걸으면 혈당이 근육으로 들어가서 에너지로 쓰이거든요. 그러면 혈당도 안정되고 근육도 활성화되는 일석이조 효과가 생깁니다. 특히 단백질을 드신 후에 걸으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전달되는 속도가 빨라져요. 무리하지 말고 가볍게 동네 한 바퀴면 충분합니다. 아파트 단지 안을 천천히 걷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세요. 걸으면서 팔을 가볍게 흔들고 어깨를 펴고 걸으면 상체 근육도 함께 자극됩니다. 혹시 식사 후 바로 누우시는 습관 있으신가요? 밥 먹고 바로 누우면 소화도 안 되고 혈당도 급격히 올라가서 몸에 안 좋아요. 오늘부터는 저녁 식사 후 꼭 20분간 산책을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날씨가 안 좋으면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셔도 됩니다. 다섯 번째는 수분 보충입니다. 단백질 대사에는 평소보다 더 많은 수분이 필요해요. 단백질이 분해되고 근육으로 합성되는 과정에서 물이 꼭 필요하거든요. 수분이 부족하면 단백질이 제대로 대사되지 않고 신장에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1.5리터 큰 생수병 한 병을 목표로 잡으세요. 한꺼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조금씩 나눠서 드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오전에 한 잔, 점심 먹고 한 잔, 오후에 한 잔, 저녁에 한 잔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위에 부담도 없고 흡수도 잘 됩니다. 특히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신 후에는 물을 좀 더 챙겨 드세요. 들깨 라떼나 우유를 드시면 그것도 수분에 포함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커피나 녹차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수분 보충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물을 따로 챙겨 드셔야 해요. 오늘 하루 물 얼마나 드셨나요? 지금 당장 물 한 잔 드시고 오세요. 작은 습관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섯 번째는 식사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 몸은 일정한 패턴을 좋아해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를 하면 소화효소가 그 시간에 맞춰서 분비되고 단백질 흡수율도 높아집니다. 아침은 7시에서 8시 사이, 점심은 12시에서 1시 사이, 저녁은 6시에서 7시 사이로 정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소화 기능도 떨어뜨립니다. 특히 저녁을 너무 늦게 드시면 소화가 안 된 채로 주무시게 되니까 수면의 질도 나빠지고 다음날 아침 식욕도 없어져요. 되도록 저녁은 7시 전에 드시고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세요. 일곱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근육은 자는 동안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드셔도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근육 합성이 안 돼요. 성장 호르몬이 밤에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이 단백질을 근육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거든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은 주무셔야 합니다. 너무 늦게 주무시지 말고 11시 전에는 잠자리에 드세요. 잠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시면 뇌가 각성돼서 잠들기 힘드니까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세요. 잠자리 환경도 중요해요. 방을 어둡게 하고 조용하게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춥지 않게 실내 온도를 20도 전후로 맞추시고요. 편안한 잠옷을 입고 주무시는 것도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실천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양만 충분하면 된다고 믿고 계십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근육이 당연히 지켜질 거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제가 30년간 연구하고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깨달은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였어요. 흡수율이 낮으면 아무리 고기를 많이 드셔도 근육은 빠져나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소화효소도 부족해지니까 고기를 드셔도 실제로 근육으로 가는 단백질은 훨씬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양보다 질이 중요하고 흡수율이 중요한 겁니다. 반대로 새우, 렌틸콩, 들깨가루처럼 흡수율을 높이고 보조 영양소까지 함께 제공하는 식품을 올바르게 드시면 근육은 다시 채워지고 기력은 살아납니다. 새우는 소화율이 90% 이상으로 드신 만큼 거의 다 흡수되고요. 렌틸콩은 필수 아미노산이 고루 들어있어서 고기 못지않은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들깨가루는 오메가3가 풍부해서 염증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도와 단백질이 근육으로 잘 전달되게 해줘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조합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새우와 브로콜리를 함께 드시면 칼슘 흡수가 높아지고요. 렌틸콩과 현미를 함께 드시면 완전체 단백질이 돼서 이용률이 30% 이상 올라갑니다. 들깨가루와 우유를 함께 드시면 오메가3 흡수율이 극대화되고요. 여기에 식후 20분 걷기, 충분한 수분 섭취, 일정한 식사 시간, 충분한 수면까지 더해지면 정말 완벽한 근육 관리가 됩니다. 이 모든 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이 계속 빠지면 다리에 힘이 없어지고 걸을 때 휘청거리게 됩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어지고 심하면 넘어져서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어요. 골절이라도 되면 회복하는데 몇 달이 걸리고 그 사이에 근육은 더 빠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활동량이 줄어들면 식욕도 떨어지고 영양 상태도 나빠집니다. 면역력도 약해지고 감기 같은 작은 병에도 쉽게 걸리게 되죠. 기력이 떨어지니까 외출도 줄어들고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집니다. 그러면 우울감도 생기고 삶의 질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근육이 튼튼하면 다리에 힘이 생기고 걸을 때 자신감이 생깁니다. 계단도 거뜬히 오르고 손주들과 뛰어놀 수도 있어요. 여행을 가고 싶은 곳에 마음껏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취미도 즐길 수 있습니다.
기력이 넘치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겁고 하루하루가 활기차게 느껴집니다.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떨고 동네 산책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싶은 일들을 다 할 수 있어요. 건강한 노년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남의 도움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며 살아가는 거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밥 지으실 때 렌틸콩 한 줌을 넣어보세요. 딱 한 줌이면 됩니다. 현미가 있으면 현미와 함께 넣으시고 없으면 흰쌀에만 넣으셔도 괜찮아요. 물은 평소보다 조금만 더 넣으시고 30분 불렸다가 밥을 지으세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여러분의 몸은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일주일만 드셔도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달 드시면 다리에 힘이 붙는 게 확실히 느껴질 겁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강력한 변화예요. 렌틸콩이 집에 없으시다면 내일 장 보러 가실 때 꼭 사오세요. 마트에 가시면 잡곡 코너에 있습니다. 500g짜리 한 봉지면 한 달은 넉넉하게 드실 수 있어요. 가격도 부담 없고 조리도 간편하니까 정말 추천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단백질만큼 중요한 또 다른 노년 영양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칼슘과 마그네슘의 균형입니다. 뼈 건강을 위해 칼슘만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마그네슘 없이 칼슘만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칼슘이 혈관에 쌓여서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을 어떤 비율로 드셔야 하는지, 어떤 음식에 함께 들어있는지, 영양제로 드시려면 어떤 걸 선택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음 영상도 꼭 챙겨보세요. 여러분은 단백질을 어떻게 챙기고 계신가요? 고기로만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새우나 렌틸콩도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소중한 정보가 될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